2014년도 2, 4분기 오늘 4월 11일인데요. 첫날 우리 교재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교재를 보시면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자, 6페이지를 실행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 인터넷 시작하기라고 나와 있죠? 그럼 우리도 인터넷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시작 버튼 누르면 여기 인터넷이 있나요? 없죠? 그럼 모든 프로그램 가면 어떻게 돼? 모든 프로그램 가면 여기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있네. 본래 여기 있는 거예요. 시작 버튼 누르면 바로 위에 모든 프로그램이라고 있죠? 누르시면 저 위에 A, B, C, D 쭉 지나가다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있어요. 그 클릭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초보자들은 그 인터넷 들어가기가 불편하니까 바탕화면에다가 또는 저 시작 옆에다가 인터넷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니까는 어떤 분은 바탕화면에 인터넷 아이콘이 없으면 인터넷을 평생 못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안타깝죠. 그렇죠. 그래서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저는 인터넷 실행했더니 네이버가 나왔는데 여러분은 뭐가 나왔어요? 주연테크? 어떤 분은 주연테크 나오기도 해요. 왜?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주연테크 제품이거든. 그래서 이 주연테크 컴퓨터는요, 인터넷을 실행하면 주연테크 홈페이지가 나와요. 삼성전자 컴퓨터는 인터넷 실행하면 삼성전자가 나와요. 저희 집 컴퓨터는 인터넷 실행하면 제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렇게 바꿔놨거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 나오는 화면을 우리는 홈페이지라 그래요. 홈 화면이라 그래. 홈이 뭐냐면 홈 여쭤봐야지. 홈이 뭐예요? 집이라고 하지 말고. 그걸 몰라서 제가 물어요? 그건 아니잖아. 집이라는 정도는 저도 좀 알아요. 이게 틀린 건 아니고 집이란 뜻이 제일 큰 뜻이고요. 또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처음이에요. 처음. 첫 번째. 앞으로. 앞이다 이거지. 앞이다. 내 앞, 내 뒤 이런 앞이 아니라 저 앞에. 맨 앞 아니면 저 앞에. 모임의 제일 앞자리. 그게 처음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처음. 그래서 보세요. 키보드에 보면은 홈이라고 있죠. 홈. 키보드에 홈 찾아보세요. 7번에 있는 홈은 누르면 7 나오고, 그 방향키 위에 보면 인서트 홈 이런 거 있죠. 자, 보세요. 제가 이 홈을 누르면은요, 휙 앞으로 가잖아. 홈키 누르면 앞으로 와요. 여기서도 이렇게 가다가요, 이렇게 보다가 홈키 누르면 앞으로 와. 이렇게 보세요. 화면이 내려갔죠? 화면이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이렇게. 근데 홈키 누르면 앞으로 샥 와. 맞아요. 처음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총일 마우스만 갖고 오리락 내리락 이러고 살았거든? 그리고 요거 오른쪽 끝에 보면 이렇게 이걸 스크롤 바라 그래. 스크롤 바. 이거로 오르락 내리락 하지 말아요. 이제는 그냥 이 안에다 대고 마우스에 보면 가운데 바퀴가 있잖아요. 바퀴 휠. 이걸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굴리면 화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근데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 비어있는 자리 있잖아. 얘를 쿡 눌러. 마우스로 클릭해. 여기를. 이 글자 클릭하면 안 되고 비어있는 데를 클릭했다가 드륵 굴리면 또 움직여요. 잘 되세요? 잘 안 되세요?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서 봤는데, 요거 한번 가보자고. 여기. 뭐냐면, 우리 책에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에. 6페이지,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어디가 더블 클릭이래? 자, 7페이지 1번에 더블 클릭이라고 써있죠. 두 번째 줄에. 그렇게 해서 했잖아요, 지금. 그걸 뭐하러 제가 또 얘기하겠어요? 두 번째 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8 웹브라우저가 실행됩니다. 그랬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뭔지 아시죠? 이 프로그램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예요. 아까 우리 여기 시작 버튼 눌러서 모든 프로그램 가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거 했잖아요. 이게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프로그램이라고 이게. 네이버가요? 아, 네이버가 아니라. 아니, 이거부터 아셔야 돼. 자, 보세요. 인터넷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이걸 우리는 웹 브라우저라 그래요. 웹 브라우저. 거기 웹 브라우저가 실행됩니다 그랬잖아. 그러면 인터넷을 확인하게끔 해주는 프로그램을 웹 브라우저라 그랬는데, 이 웹 브라우저에 종류가 있어. 웹 브라우저. 발음도 헷갈려. 종류가 있어요.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구글에 크롬이라는 게 있고, 사파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파이어폭스라는 게 있어요. 파이어폭스는 우리말로 하면 불여우죠. 불난 여우잖아. 불탄 여우, 불여우.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일단 요거만 일단은. 그러면 여러분들 음식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 음식을 조리하는 도구들이 있잖아. 주방용품 있죠. 솥, 냄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웹브라우저라는 것은 인터넷을 사용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구나 라는 뜻이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된장찌개를 끓인다 그러면 냄비가 있는데 양은 냄비도 있고 뭐 돌솥도 있고, 그렇죠. 뚝배기도 있고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래 이번에는 뚝배기에다 그럼 된장찌개를 끓이자 그러면 뚝배기를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웹브라우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대표적인 웹브라우저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러고 이걸 영어로 IE라 그래요. IE. 인터넷 익스플로러 줄임말. 익스플로러라는 말은 탐험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탐험한다 라는 뜻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댁에서도 다 이거를 쓰죠. 이거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근데 외국 사람들은 크롬을 가장 많이 써요. 크롬. 그 다음에 아이폰은 사파리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애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사파리는.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잘 안 써요. 크롬 써요, 크롬. 그래서 중국이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살라 그래.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은 익스플로러가 아니라 크롬을 쓰는데, 이 크롬에서는 물건을 결제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무슨 프로그램 돌아가죠? 액티브엑스라는 뭐가 돌아간다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는 액티브엑스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미국 사람, 영국 사람이나 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인터넷상에 물건을 사가지고 국제 이렇게 물건을 배송을 하려고 주문하려고 그러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을 못 하잖아. 장사를 못 하니까는 액티브엑스인가 뭔가를 안 쓸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개편하라 그랬단 말이야. 쇼핑몰들은. 그 인터넷 뉴스에 나왔는데 보셨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대부분 크롬을 많이 써요. 크롬은 만사 형통이야. 되게 편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크롬을 몰라서 못 쓰는 것도 있지만 쓰던 게 편한 거예요. 쓰던 게. 여러분들 새로운 제품 쓰라 그러면 어려워요. 그렇죠? 그냥 내 쓰던 게 편한 거야. 그게 나쁘던 좋던 간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써온 거야. 그리고 이 책은 뭐라고 돼 있냐면 8이라 그랬잖아. 8. 우리는 8이 아니에요. 8이 아니라고. 자, 한번 볼게요. 저 끄트머리 가면 아까 그 별표 있죠. 별표. 별표에 보면 톱니바퀴 그림 있죠. 아까 우리 스마트폰도 요 아이콘 눌러갖고 들어온 경우 있었잖아요. 그렇죠? 눌러보세요.
그럼 저 끄트머리에 뭐가 있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정보라고 있죠? 눌러보세요. 몇인가? 저는 11인데 11이 최고예요 현재. 11이 최고야. 그래서 이 책에 있는 화면하고 우리 컴퓨터에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화면하고 달라요. 얘는 8이고 9, 10, 11 11이 가장 최고인데 11로 가 있단 말이야. 다 드세요 그거는.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우리 책을 자세히 보시면 2번 동글뱅이 그림에 보면은 kr.msc.com 입력을 하세요. 그 다음에 엔터 누르세요 라고 돼 있죠. 그 부분이 이거지. 여기 여기죠.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주소창. 근데 오른쪽을 가볼게요. 오른쪽. 그 오른쪽에 쭉 가면 거기에 네이버라고 하는 뭐가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네이버 요거 말고 요 네이버 말고 우리 화면에 우리 책에 가면 그 빨간색 닫기 단추 옆에 보면 네이버 그 녹색 그림으로 뭐가 보이는 게 있어요. 그리고 끄트머리를 쭉 가면 거기에 이렇게 돋보기 그림 같은 게 보여요. 벌써 다르잖아 우리랑.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거를 우리 책에서는 앞부분에 있는 거는 주소창, 오른쪽에 있는 건 검색창이라 그래요. 팔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팔은 주소창이 따로 있고 검색창이 따로 있는데 이제 9, 10, 11 넘어가면은요 얘 검색창이잖아요. 주소창이잖아요. 여기서 검색도 하고 주소도 다 쓰는 거예요. 통합되어 있어요. 통합. 옛날에는 밥 따로 국 따로였단 말이야. 얘 따로 쟤 따로였는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여기다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 그럼 여기다 클릭하고요. 여기다 클릭하고 네이버가 나왔던 뭐가 나왔던 클릭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말로 이정민 훈장이라고 써보세요. 이정민 훈장. 엔터를 탁 쳐보세요. 이정민 훈장 하고 탁 쳐보세요. 이정민 훈장이라 쓰고 여기 있는 거 돋보기 그림 누르시면 안 돼요. 엔터를 치시는 거예요. 엔터. 그럼 저는 네이버에 이정민 훈장이라고 나오고 어떤 분은 MSN에 뭐라고 나오고 어떤 분은 빙에 뭐라고 나오기도 하고 다 달라요. 화면은. 나랑 쟤랑 다르지 구조가. 대부분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 휴지거리가 있고 수건거리가 있는 구조는 똑같은데 어느 집은 휴지거리가 오른쪽에 있기도 하고 왼쪽에 있기도 하고 위에 있기도 하고 아래에 있기도 하고 다를 수도 있겠죠. 대부분은 비슷하지만 그러니까는 컴퓨터라고 하는 환경은 대부분 비슷해요. 근데 똑같을 수도 있고 나랑 전혀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젊은 친구 청소년들이나 20대 청년들은 얘랑 쟤랑 다르더라도 잘해. 근데 이제 40, 50대 넘어가면 나랑 조금 다른 화면이 나오면 안 해. 겁이 나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뭐 갑자기 여기서 주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메롱하는 것도 아니니까 막 쓰시면 돼.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정민 훈장을 네이버에다 검색한 건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그냥 저 위에다가 친 거잖아. 이정민 훈장이라고. 그래서 저는 네이버에서 이정민 훈장을 검색해줬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멋진 청소년들을 소개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없는 분도 있겠고 있는 분도 있겠고 이렇게 뭐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애가 다니는 학교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인사말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부여성발전센터를 검색하고 싶으면 어떻게 검색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꼭 네이버를 찾아. 네이버 상에서 여기다가 서부여성발전센터를 검색한단 말이야. 그런데 네이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를 수도 있어요. 뭐 이상하게 나왔다고 쳐보자 이거야.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주소창에다 그냥 서부여성발전센터라고 여기다 치면 돼. 그럼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알려줘. 네이버가 알려주던 다음이 알려주던
구글이 알려주던 뭔가 알려줘. 꼭 네이버 들어가서 안 해도. 꼭 네이버 안 들어가도. 네이버 들어가. 그거는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 옛날 고리장 얘기야. 호랑이가 담배 피고 놀러 다닌 후에 나왔던 얘기야. 근데 우리는 예전에 배운 습관대로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지금 뭐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판인데 아직까지 인력거 탈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 좀 비유가 어색하지만은 그렇게까지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는 여러분 인터넷 어떻게 하세요? 네이버가 딱 돼 있어요. 네이버가 바로 돼 있어요? 본래는 네이버가 돼 있는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이버를 설치했죠. 그러면 네이버는 자기네 제품을 유력하게 막 홍보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보면 네이버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것도 있고 크롬이라는 것도 있고 많아요. 인터넷 하는 게 많이 있거든. 그러면 그거 눌러서 인터넷 하도 되고 그래요.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네이버가 네이버가 되어 있어요. 그럼 네이버 눌러서 묻고 답하면 되지 뭐. 그게 잘못됐다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잘 쓰면 되잖아. 잘 쓰면 되잖아. 그런데 친구 핸드폰을 열어봤더니 거기 네이버가 없어. 그 친구는 네이버를 안 했나 봐. 그럼 그 친구 갖고 핸드폰 인터넷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야, 넌 네이버도 없니? 야, 네이버 빨리 깔어. 나 할 줄 몰라. 네가 해줘. 나도 못해. 서로 못하는 거야. 그럼 본래는 네이버로 하는 게 아니었다 그랬잖아. 그 인터넷이 뭐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라도 있는 걸 할 줄 알면 되는 거지. 근데 내가 하던 거 외에는 몰라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야. 모르면. 이해되시겠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사항들이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오늘 숙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럼 우리 집은 인터넷이 10일인지 8인지 9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럼 10일이 최고라 그랬으니까 가서 봤더니 10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돼? 바꿔줘야지.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바꾸는지도 알아야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제 홈페이지 가볼게요. 제 홈페이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별표에다 가서 이정민 훈장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댁에는 이정민 훈장 홈페이지가 없잖아요. 그럼 주소를 써야지요. 주소를 쓰고 별표에 가서 즐겨찾기 추가만 하면 되지. 즐겨찾기 추가. 근데 보세요. 제가 즐겨찾기 추가하면 이미 있는데요. 그러지. 기존에 있었잖아. 덮어쓰기 하면 되고. 여러분 댁에는 요 별표를 눌러봤더니 이정민 훈장이 없으면 이제는 즐겨찾기 추가를 해가지고 추가해 놓으시면 금방금방 찾아오실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프로그램은 윈도우를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자동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이 돼요. 이 강의실 컴퓨터가 처음에는 인터넷이 10이었어요. 지난달 말에 제가 윈도우를 다시 작업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때 10이었단 말이야. 근데 저도 모르게 11이 됐어요. 왜 11이 됐냐? 자동 업데이트를 하잖아. 윈도우 자동 업데이트를 하거든. 근데 여러분들 컴퓨터에 자동 업데이트가 뜨면 어떻게 해요? 취소! 그런단 말이야. 겁이 나니까. 하시면 안 돼요? 자동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 어? 지가 막 혼자 하잖아요. 자동 업데이트를 하는데, 놔두면 지가 막. 예, 또 그런 건 또 그냥 하라고 냅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뭐 하니까는 겁이 나니까 또 못 건들지. 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야매. 윈도우가 야매인 경우도 있거든. 여러분이 삼성이나 LG나 이런 주연테크 정품 브랜드 컴퓨터를 사면 윈도우가 깔려 있는데 용산에서 조립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는 윈도우를 안 깔아주거든. 깔면 안 되지. 그럼 내가 윈도우를 사서 깔아야 돼요. 40만원, 뭐 27만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야매로 깔거든. 아니면 이제 컴퓨터 업체에다가 맡기면 컴퓨터 이상이 있으면 업체에서 와가지고 뭐 돈 받고 해주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깔아준 건 다 야매거든.
근데 얘들은 자동 업데이트하면 들통나. 야매라는 게 들통나니까 자동 업데이트 안 해놓게 해놓거든. 하지 말라고. 자동 업데이트 나오면 하지 마세요. 또 그렇게 해놓고 얘기를 가나 봐요. 몇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는. 왜? 자동 업데이트 하면 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하거든. 이거 검증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소비자한테 자동 업데이트 이거 하지 마세요 라고 해. 그거 하면 안 좋아요. 뻥을 치고 가거든. 그럼 MS에 있는 그 빌 게이츠서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뻥쟁이는 아니잖아. 그렇죠. 자동 업데이트를 해야 돼. 그럼 항상 최신으로 바꿔준다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도 자동 업데이트를 하고 앱도 업데이트하라고 나오죠. 교통 뭐 이런 거 확인하는 것도 앱을 업데이트 하세요. 뭐 카톡도 업데이트 하세요. 밴드도 업데이트 하세요. 그러잖아.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그냥 놔두는 거야. 놔두는 게 있고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게 있고 여기 보면 대기하고 있습니다. 몇 개가 그래요. 네. 그럼 눌러서 업데이트 이렇게 눌러줘야 돼. 모두 업데이트 이렇게. 그러면 얘가 새 거로 싹 다 판이 바뀌거든. 좋게. 응? 뭐가 어려워? 그냥 눌러주면 지가 업데이트 하는데. 근데 업데이트 하려고 그러면 물어요. 승인하겠습니까? 거부하겠습니까? 그럼 거부하면 안 하는 거고 승인을 해줘야지. 그렇게 승인해주는 거는 내가 주인한테 허락을 받는 애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알아서 지가 막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러니까는 할 수 있는 건 지가 알아서 할 테고 지가 못하는 거는 어른한테 허락, 주인한테 허락 받아야 되는 거는 대기 모드로 있거든. 그러면 눌러서 빨리빨리 확인해야지. 그래야 항상 최신이 되지. 그러니까 이제 묵은 버전 쓰면 안 되지. 아, 김치나 묵은지가 맛있는 거지. 핸드폰은 묵은 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저 갤럭시 S3예요. 갤럭시 노트 3가 아니라 갤럭시 S3 한 4, 5년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 모델보다 옛날 모델 갖고 계신 분 있어요? 갤럭시 노트 2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갤럭시 노트 3, 갤럭시 S4, 갤럭시 S5 쓰시는 분들 있죠. 그 다음에 LG G2 이런 거, G 프로 3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최신들 제품이야. 제 거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럼 뭐하러 받고 좋은 거를 쓰시는데? 어제 그랜저 샀다가 다음 달에 벤츠 바꾸고 막 그럴 거예요? 티코라면 몰라도. 티코는 좀 창피해서라도 바꾸려 그러지. 근데 그러지 않고 티코가 잘 다니면 엔진 고장도 안 나고 승차감 좋으면 계속 쓸 거 아닙니까? 저는 제 핸드폰 잘 돌아가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관리해서. 그럼 뭐하러 기계를 또 다 돈만 들었지? 공짜로 준다 그러면 몰라도. 근데 공짜로 준다 그래서 가보면 요금제를 확 올려. 저 35,000원 요금제인데. 근데 뭐 85,000원 요금제. 아, 그럼 뭐하러 받고? 돈 내는 건데. 네,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나름대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교통카드도 쓰고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저 어디야? 대문에 들어가면 뭐 카드 딱 찍는 거 있죠? 현관문에. 열쇠 꽂아서 돌리는 것도 있고 번호 누르는 것도 있지만 뭐 띡 갖다 대면 자동으로 문 열리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여기다 다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럼 핸드폰 꺼내가지고 칙 하면 문이 착 열려. 저희 집은 다 돌리는 거지만 그런 기능이 이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면 쓰는 거고 모르면 뭐 새 제품 사면 뭐 새 제품에는 알기 쉽게 되니까 더 어렵지. 뭐 정신없지. 예. 그래서 배우자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그 홈페이지 자료실 가보세요. 홈페이지 자료실. 홈페이지 자료실 가셨어요? 그럼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웹브라우저 mom이라고 되어 있죠. 웹브라우저 mom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 보면 크롬도 있고 오페라도 있고 오페라 하는 거, 사파리도 있고, 그렇죠. 모질라 파이어폭스 그림이 사라졌는데 그 밑에 보면 윈도우즈라고 써있다. 어딘지 사셨어요? 그 밑에 업그레이드 하기라고 되어 있죠. 업그레이드 하기. 그거 눌러보세요. 여기 업그레이드 하기라고 눌러보면 이렇게 창이 바뀌거든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제 홈페이지를 찾으셔야지. 그 주소 알려드렸잖아. 제가 문자 보내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 자료실에 들어가서 웹브라우저 모음에 가면 여기 업그레이드 하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여러분 따라서 하시면 돼. 그대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 뜬다고. 난 최신이 아니래. 그러면 또 여기 가서 업데이트 하라고 하고. 최신이래. 그럼 뭐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시는 거는 댁에서 다 그대로 쓰셔야지. 여기서 배우고 땡 하면 안 되고, 댁에서도 그대로 확인을 해봐야죠. 자, 7페이지 제일 아래쪽. 7페이지 제일 아래쪽 뭐라고 써 있어요? 웹브라우저란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그램을 웹브라우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자, 그 다음 8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 저는 지금 돋보기를 써요. 돋보기를 쓰는데 이 돋보기가 이제 도수에 맞춰서 크게도 잘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도수가 잘 안 맞으시는 분들은 이 도수를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요 가까운 거리는 도수가 잘 맞춰갖고 잘 보이는데 살짝 고개를 돌리면 뭐 눈이 어지럽거든. 눈이 어지러워. 그래서 도수를 높이는 것도 사실은 책처럼 이렇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를 봐야지, 컴퓨터 화면 봐야지.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눈이 뱅뱅 돌거든 막. 그래서 어려워요 사실은. 저도 컴퓨터를 볼 때는 또 안경을 써서 보고, 여러분 볼 때는 제가 고개를 살짝 내려서 이렇게 올려서 보잖아요. 이쁜 얼굴은 아닌데 이렇게. 그러면 안경을 벗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이렇게 보다가 슉 이렇게 보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글자가 좀 크면 어떨까? 화면이 인터넷 창이 좀 크게 보이면, 글자가 크게 보이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면을 크게 보기 위해서는 상단의 도구 상자에서, 도구 상자가 어디 있어? 거기 도구 상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자, 알려드릴게요. 키보드 제일 아래쪽에 왼쪽을 보시면 ALT라고 있어요. ALT. 눌렀다 떼보세요. Alt. Alternate라고 하는 거예요. Alternate의 줄임말인데, 얘를 눌렀다 띄면 뭐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그럴 거예요. 뭐가 나타났다 들어갔다 그래요. 이 Alternate가 뭐냐면 메뉴 호출하는 거예요. 메뉴 호출. 과거에는 얘가 항상 놓여 있었어요. 이렇게 메뉴가. 그런데 초보자들은 저 메뉴 안 보거든. 그럼 그 한 줄이 어떻게 낭비되잖아, 화면에서. 그래서 인터넷 11로 가면서 메뉴를 안 보여주는 거야. 그럼 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돼? Alt 눌렀다 띄면 보여. Alt 눌렀다 띄면 돼요. 그럼 거기에 보기라고 있죠. 보기라고 있잖아, 보기. 그럼 거기 확대 축소라고 있죠? 보기라는 메뉴에 가면 확대 축소라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가서 뭐 200% 그러면 어떻게 돼? 우와, 커졌다.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Alt키 눌렀다가 보기로 가서 확대 축소로 가서 다시 100% 눌러야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근데 이 책하고는 메뉴 구조가 다르잖아요. 아, 이건 옛날 거라고. 이거예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도구라고 있죠. 도구. 이거 눌러서, 여기 도구에 가면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 책에는 여기 도구 눌렀죠? 4번, 8페이지 4번 보세요. 도구에 가면 화면 축소 확대라고 있다 그랬잖아. 근데 우리 애는 도구를 가봐도 없어요. 이게 메뉴가 바뀐 거거든. 자, 또 한 가지 공부합시다. 오늘 공부하는 게 좀 많은데, 여기 위에. 오른쪽에 좀 비어있죠? 이정민 훈장이 어쩌고 저쩌고 되는 글자 옆에, 이쪽에 좀 비어있잖아요, 이렇게. 그 비어있는 데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럼 메뉴 모음이라고 있어요? 눌러보세요. 누를 때 그냥 누르는 거예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그럼 파일 편집 보기 즐겨찾기 도구가 있죠? 얘는 항상 있는 애야, 이제. 그럼 얘를 없애려면 다시 여기서 오른쪽 버튼. 그 메뉴 모음에 체크돼 있잖아. 다시 누르면 이제 사라져. 근데 매번 꺼내놓고 보고 싶으면 아까 그 오른쪽 눌러서 메뉴를 불러놓고 쓰는 거고, 아니 난 그때그때만 쓸래. 그럼 Alt키 눌렀다 띄면 메뉴가 열리니까. 그리고 이제 또 사라지기도 하고. 네, 또 하나 좀 메모할게요. 웹브라우저에서 메뉴를 보고 싶을 때 뭐야? 띠띠리띠띠. 웹브라우저 메뉴를 보고 싶을 때 뭐 하라고요? Alt 키를 누르면 보이고, 뭐가? 메뉴가. 다시 Alt 키를 누르면 사라진다. 그렇죠. 그런데 메뉴를 항상 고정시켜 놓고 보고 싶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비어있는 공간이 있죠? 비어있는 공간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제목 표시줄이라 그래요. 여기 제일 위에 상단에 제목 표시줄에서 바로가기 메뉴 중 메뉴를, 자 아까 오른쪽 누르면 메뉴 모음이라고 돼 있죠? 예. 메뉴 모음을 클릭한다. 그럼 바로가기 메뉴라는 말은 뭐냐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메뉴 있죠? 보세요.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무슨 메뉴가 이게 열리잖아요. 이거를 바로가기 메뉴라 그래요. 우리 컴퓨터 용어로. 우클릭 하세요. 이런 거죠. 우클릭. 저도 지금 여기 녹화돼서 쓰는 거죠? 예,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메뉴 모음이 있어서 클릭하면 메뉴가 항상 보이고, 오른쪽 눌러서 즐겨찾기 모음 누르면 즐겨찾기 항상 나오고, 오른쪽 눌러서 명령 모음 누르면 명령이 항상 나오고, 오른쪽 눌러서 상태 표시를 누르면 항상 나오고. 근데 다시 누르면 어떻게 돼? A는 안 할래 이거지. 안 할래. 근데 메뉴는 Alt키를 누르면 나타났다가 다시 누르면 사라져요. 근데 그 외에는 이 제목 표시줄에 가서 보고 싶은 메뉴를 선택을 해놔야 되고, 메뉴만큼만 Alt키 눌렀다 띄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뿐만 아니라 음악을 내가 듣고 싶은데 이게 음악 듣는 프로그램이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요. 예. 근데 여기도 메뉴가 있어요. 메뉴가 있는데 메뉴가 안 보이걸라. 이거 메뉴가 있죠. 이렇게 파일 표보기 재생 도구 도움말 있잖아요. 근데 메뉴가 없으니까 편집을 가고 싶은데 편집이 어딘지 몰라. 그럼 Alt키 눌렀다 띄면 어떻게 돼요? 여기 뜨잖아요. 이렇게 파일 보기 재생 이거 뜨잖아요. 그럼 여기 가서 뭐 이렇게 하고 또 다시 누르면 쏙 들어가고. Alt키가 메뉴를 부르는 명령이에요. 오늘 그거 하나 중요한 거니까 배워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뭐 도구에 가서 보기에 가서 확대 축소해 가지고 글자를 크게 볼 수도 있고 작게 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여기 있는 건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아니고, 화면을 좀 크게 볼 거냐 작게 볼 거냐 얘기하는 건데, 자 이제는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이 홈페이지는 그대로 둘 거야. 이정민 훈장은 그대로 두고 뭘 하나 더 열어놓고 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 직사각형 하나, 정사각형 그림 하나 있죠. 회색으로요. 오른쪽에 바로 옆에 거기다 쓱 갖다 대면 새 탭 하고 떠요. 누르시면 뭐가 하나 열립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인터넷을
바탕화면에 인터넷 아이콘을 계속 더블 클릭해야 인터넷이 열리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인터넷 하나 더 하고 싶어. 여기다 네이버를 보고 싶어. 여기 있는 빈 새 탭을 누르면 하나 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제 네이버를 가면 네이버가 열리고 또 옆에다가 또 클릭해가지고 다음 가고 싶으면 다음 주소를 치면 또 다음도 열리고 이렇게 계속 여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자, 어떻게 했다고? 여기 네모난 거 여기 새 탭이라는 데를 클릭해가지고 여기다 우리가 원하는 걸 클릭하는 겁니다. 그 네이버가 나오게 하던 다음에 나오게 하던 여러분이 여시면 돼요. 그렇죠? 예.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네이버에 가서 정보 검색하는 건 아시잖아. 뭐 궁금한 건 물어보고 답하는 건 그거 우리가 배우려고 온 건 아니거든. 그런데 진짜 중요한 필요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우리 책에 지금 나와 있는데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주민등록등본 어떻게 발급받아요? 어디 가서? 동사무소 돈 내고 받잖아. 그거 왜 돈 내고 해? 집에서 프린터로 찍으면 되지. 뭐 프린터도 종이하고 잉크가 들어가니까 돈 들어가겠지만 한밤중에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대. 그럼 동사무소 쫓아가서 두들겨요? 6시면 퇴근하는데. 그럴 때 여기 가는 거야. 인터넷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있잖아. 그건 또 동사무소에서 발급 못 받거든. 아, 그거 발급 받는구나. 맞다. 동사무소 발급 받죠. 그건 또 대법원에 가야 있어. 대법원 홈페이지 가면 무료로 받아. 아, 인감증명 이거는 천상 가야 돼요. 도장 가지고 가서 찍고 해야 되고, 인감을 바꾸지 않는 거라면 도장 안 가져가도 되죠. 인감증명서만 발급받으려면 본인 신분증 가져가서 나 이정민이요. 내 인감증명서 발급해 주시오. 그러면 거기서 딱 인쇄해 주잖아요. 이렇게. 근데 인감 내용을 바꾸고 싶어. 도장을. 근데 도장 가져가면 되고. 근데 그거는 온라인상에서 인쇄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인감은 그냥 프린터 용지에다 인쇄가 안 되고 별도로 뭐가 찍혀 나와야 돼. 그 도장, 인감 도장 찍힌 자리가 까맣게 뭐가 이렇게 특수한 종이에다 찍히거든요. 그런 거 아니라면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공짜로 다 받아요. 공짜로 하는 거 공짜로. 돈 안 내요. 그럼 어디 가서 하느냐? 11페이지에 가서 하는 거예요. 11페이지. 자, 알려드릴게요.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www.min원.go.kr 민원. 우리 민원 신청한다 그러잖아. 그럼 요 민원. 책에 있어요. 뭐 저거. 자, 그러면 인터넷 여기에다가 www.min원.go.kr 자, 주소 적어드릴게요. 이렇게. 자, min원.go.kr 있잖아요. 요 주소를 요 인터넷 주소창에다 입력하시면 돼. 그러면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민원 24라고 돼 있는 얘가 나타나요. 13페이지도 나와 있습니다. 13페이지.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뭐 설치하래네. 해야 돼. 설치 안 하고 뻗팅기면 못해. 왜냐면 여기는 개인정보가 나타나야죠. 내가 이정민입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잖아. 여러분들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해야 안 해요? 회원가입할 때 해요?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냐고. 안 해요. 이제는 하면 안 돼요.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민원 24시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해야 돼요. 국가기관에는 아직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얘가 뻥인지 아닌지 알잖아. 그럼 여쭤보죠. 여기 또 뭐라고 떴다. 모든 웹사이트에 동작하도록 설정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확인 눌러야지 뭐. 안 그러면 또 안 될 수 있으니까.
또 설치하래. 아이, 참네. 여기 수동 설치라고 뭐가 있는데, 또 떴다. 설치하라고 또 떴다, 이런 거. 그럼 설치하셔야 돼, 이런 거. 왜 설치하는지, 무엇을 설치하는지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근데, 이제 민원 24에 들어가서 처음에 접속하려고 들어갔더니 뭐 설치하라, 뭐 하라 그러잖아요. 한 번만 해놓으면 되고, 예를 들어서 한 달 지나고 나서 또 뭐 하려 그러면 또 그새 뭐가 변경되면 또 설치하라 그러면 그때가 또 하라 그러면 돼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 뱅킹 해보셨어요? 국민은행이나 농협이라든지 들어가서 송금을 하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더 복잡해요. 왜? 내 돈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 엉뚱한 놈이 몰래 내 돈 빼가면 안 되니까 이거보다 더 복잡해. 얘도 복잡해 사실은. 왜냐면 내가 이정민인지 홍길동인지 정확히 알려줘야 주민등록 등본이 나오던. 근데 홍길동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이정민이라고 거짓말 행세해가지고 제 거 가져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 이정민 맞아? 하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설치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프로그램. 근데 자꾸만 뭐라고 또 설치하래. 설치해야지 뭐. 안 되면 또. 잠깐만. 멈춰 있어봐. 기다려보죠 뭐. 저는 떴어요. 기쁘다 그냥 민원24 오셨네. 예, 보세요. 여러분은 좀 기다려보세요. 저도 기다려볼 테니까요.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는 요거 다 작동되는 데까지 기다리고 수업 진행하기 힘드니까는 또 한 10분 쉬었다 할게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는 로그인 할 수 있어요. 회원 가입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회원 가입하는가 볼게요. 먼저 회원 가입 버튼을 누르면 여기 회원 서비스 회원 가입 계속하기 이렇게 눌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내가 누구다라는 것만 그때그때 알려주면 가입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다 활용하려면 회원 가입을 해야죠. 그래서 회원 가입 계속하기 누르면 여기서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댁에서 하세요. 그래서 동의합니다. 다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동의를 마저 이제 누르면은 너 누구니? 이름이 뭐니? 주민등록번호는 뭐니? 주민등록번호는 입력하는 거 아니라 그랬는데, 근데 여기는 공공기관이잖아, 특히. 근데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제가 이정민인지 홍길동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가짜 주민등록번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내가 누구 주민등록증을 주워가지고 가입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맞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 본인 확인하는 게 있거든. 그럼 못하지. 그럼 그 사람 명의로 핸드폰을 대포폰을 받아가지고 그럼 나쁜 놈이지 뭐. 벌 받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가입을 누르면 이제 아무개다라고 했는데 진짜 이정민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공인인증서 있습니까? 핸드폰으로도 자기 명의 확인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신분증. 여러분 주민등록증에 보면은 어느 구청장 이름으로 발급이 됐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발급받은 거 있잖아요. 그걸 입력하라 그래요. 또 불렀나? 그래가지고 그 확인을 다 하고 나면은 이정민 씨 맞네요 라고 이제 알려주겠죠. 이제 전 그렇게 해가지고 자 로그인을 누르는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볼게요. 공인인증서. 전 공인인증서를 갖고 다니는데 공인인증서도 등록을 해야 돼요. 공인인증서는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 하시는 분들은 여기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가서 공인인증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 인터넷 뱅킹 발급을 하겠다 신청하면 공인인증서를 인터넷상에서 발급 받으시면 돼요. 그 서류를 입력하신 대용으로. 공인인증서를 못 하겠던데. 이거 할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 발급 받으면 가능해요. 그러면 회원 가입 따로 안 하고 아니 해야지. 회원 가입 회원 가입은 하고 거기에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야지. 얘께 내 거다라고 알려는 줘야죠. 아무것도 없고 뜯고자 갖고 해결되는 거는 대한민국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 제 거 있네. 그렇죠? 여기 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가족들 다 갖고 있어요, 제가.
급하면 써야 되니까 우리 가족들 걸 다 갖고 있는데 생활정보 서비스 동의하라는 게 있는데 동의해줘야지 뭐. 자, 동의 확인하면 자, 볼게요. 예, 이제 화면이 이제 바뀌었는데 동의하셨습니다. 이렇게 제 핸드폰 번호하고 예. 그다음에 뭐 개인정보 변경될 거 있으면 뭐 별거 하면 이렇게 또 확인 누르면 되겠죠? 여기 있다. 이 뭐야? 검진하라고? 암 걸렸다고 하는 건 아니죠? 깜짝 놀래라. 그치, 얘가 내가 암이 걸렸는지 아닌지 모르잖아. 암 검진이, 운전면허 갱신하래. 근데 2016년이면 내년도니까 아직 여유가 있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암 검진이 이제 1차 검진 대상 아님, 2차 검진 대상 아님, 대장암. 대장암 본인 부담 10%만 내면은 검진 받으면 된다고 나오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정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으려 그래. 그럼 주민등록 등본을 제가 신청을 하면 되죠. 초본인지 등본인지 클릭하고, 그럼 이제 뽀로로가 나오면서 잠깐 기다리라고 나왔네. 조금 전에. 또 뭐 설치하라 그러네? 밑에 뭐 설치하라고 뜨죠? 또 설치해야 돼. 한 번쯤은 해놓으면 돼, 한 번쯤은.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굳이 이거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미리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댁에 가서 하셔야 된다고, 이거는. 예. 근데 이것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복잡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막는 거예요, 이거는. 자,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민원 신청. 또 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는 여러분 댁에 프린터기 있죠? 근데 그 프린터기가 인쇄를 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프린터로 찍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은행에서 뭐 제출하시고 갖다 주면 되고, 학교에서 뭐 필요하다 그러면 뭐 서류 갖추려면 가져가면 되는 건데, 여기는 프린터기가 한 대도 없죠. 이 강의실에. 여기는 가짜 프린터기거든, 이거? 그랬더니 발급이 불가하다고 써있네. 민원 발급 불가. 발급 불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인쇄 못하지. 뭐. 프린터가 있어야 뭘 하지. 그럼 이제 프린터가 가능한 거는 또 여기 있어요. 이렇게. 삼성에는 무슨 모델이 있고, 저는 이제 뭐냐면은 앱손 프린터를 쓰는데, 앱손이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 앱손. 앱손에 프린터기가 종류가 많잖아요. 그럼 나는 이 프린터기가 있다, 만약에 가정을 하고, 이 프린터기가 있다 가정을 하고, 그 프린터기가 있으면 이제 그 프린터를 설치하면 되겠죠. 가짜로라도.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선택을 하는데, 민원 신청 계속이 안 나오죠? 안 나오니, 뭘 진행을 못 하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얘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민원 신청 계속을 누르겠죠. 누르면 이제 거기서 물어요. 뭐, 주민등록 등본을 아까 발급받겠다라고 들었는데 등본인지 초본인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있잖아요, 뒷자리. 뒷자리를 다 표시할 건지 안 할 건지. 어디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가 돼야 되는 것도 있고,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그 금융권에서 그 대출, 금리 인하해갖고 대출 받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데 가면은 서류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은행에서 서류를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반드시 주민등록 뒷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 서류가 내 건지 누구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인쇄해서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런 걸 받아올 때 그냥 잘못 받아오면 은행에서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자도 넣을까요 말까요 묻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나라 서류에서는 한자를 안 넣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런 거 선택하는 난이 있어요. 그런 거 하고 나서 띡띡띡띡 여기 봐봐요. 여기 나왔네. 이정민 나왔죠? 온라인 발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프린터기 없다며. 우리 집에는 있잖아. 그럼 여기다 신청하고
집에 가서 인쇄하면 되잖아. 급한 김에 여기서 신청해놓고 집에 가서 인쇄하면 되지. 여기 보세요. 과거의 주소 변동도 포함할 건지 포함하지 않을 건지, 뭐 세대주와의 관계도 포함할 건지 안 할 건지, 뭐 이런 거. 생년월일만 표현할 건지. 여기는 지금 주민등록번호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여기 뒷자리 여기 있네. 뒷자리 포함, 미포함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한 장이 필요한 건지 두 장이 필요한 건지 이거. 그럼 이렇게 해갖고 신청을 하면, 저는 이제 신청할 의미가 없는데 연습 삼아 이제 제가 이걸 딱 누르잖아요. 그럼 조금 있다가 기다리라 그래요. 그럼 이게 구청 전산실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좀 있다가 인쇄하셔도 좋습니다. 민원이 발급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두 장을 신청하면 두 번 인쇄할 수가 있고, 두 번 인쇄할 수 있고, 한 번만 신청했잖아요. 한 번만 신청하면은요, 딱 한 번만 인쇄 가능해요. 그렇다고 뭐 여유 있게 10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민원 신청하면은 그것이 이제 구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온다고. 야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밤에도 돼요. 구청 직원 없는데도. 구청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컴퓨터끼리 하는 거니까. 돈 안 내요. 원래 가서 지가 한 게 없잖아. 500원 건데 거기는 공무원이 뭐 인쇄해주고 뭐 이렇게 뭐 어서 오십시오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돈을 안 받는 거고, 내 종이 쪘잖아. 내 종이 내 잉크 썼잖아. 그러니까는 무료로 해준다고. 공무원도 이제 많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인원이 감축되는 거야. 이 기계놈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는 편한 게 6시면 퇴근하는데 갑자기 제가 저녁 11시에 왔는데 애들이 아빠 우리 등본 필요하대. 그럼 막 진작에 해오지. 그러니까 몰랐지 까먹었지. 근데 뭐라 그래. 그러면 내일 모레 가져가. 그러면 안 돼. 내일까지 가져오래 이런단 말이야.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뛰어서 갖다 줘.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해야지. 인터넷상에서 그냥 회사에서 인쇄해서 갖고 있다가 탁 가져가면 된단 말이야. 동사무소 들려서 뭐하고 놀려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민원 신청이 가능한 게요. 보세요. 주민등록 등본, 뭐 건축물 대장 등초본.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게 있고요.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본은요. 회원 가입만 한다고 해서 등초본 발급이 안 돼요.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등초본은 내게 아니라 남의 것도 받을 수 있죠. 내가 저 집에 이사 가려고 그랬는데 저 집을 살려고 그랬는데 저 집이 뻥친 건지 안 진 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거 발급 받아봐야지. 등기부등본. 복덕방에 하면 그거 발급 받잖아요. 그렇죠. 어떤 건 또 비용이 들어가기도 해요. 600원, 1000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해요. 뭐 그런 거 해가지고 하도 되고. 지방세 납세 증명. 내가 세금 낸 거 있는가 없는가.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면 세금 낸 거 있는지 남아 있는지 확인하라 그러거든. 그 다음에 그 건강보험 납입된 거 확인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팩스로 보내달라면 오거든. 은행으로.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서 그 납입료 확인하는 거 인쇄를 하면 쭉 나오거든. 그럼 그거 떼가지고 이제 은행에 제출을 해야 이 사람은 떼먹은 게 없으니까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없다 나오죠. 판가름이. 그 다음에 주민등록표 열람하는 거. 그러니까는 내 개인적인 이름이 들어가고 확인하는 건 주민등록 건강 인증서가 필요해요.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초본은 개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자기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발급을 못 받아주잖아요. 초본은 내 것만 떼는, 이정민 것만 띄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애 거를 제가 보호자니까 공인인증서를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는 제가 그걸 갖고 있다가 들어가서 로그인 해가지고 전화로 물어보면 야, 아이디는 뭐냐? 그럼 아이디 뭐 패스워드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제가 들어가서 대신 빨리 발급 받아줘야지. 이 학교 간 사이에 제가 해줘야지. 그래 학교 갔다 오면 또 주고 이렇게. 뭐 소득금액 증명 같은 거 있죠? 국세청에 내가 세금 낸 거 이런 거. 뭐 지방세, 국세 납부한 거 이런 거. 이럴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운전 경력 증명 발급도 필요한 이런 게 있나 봐.
초등학교 졸업 예정 증명, 졸업 증명. 초중등학교 졸업 증명이죠. 뭐 대학 학위 같은 거 제출하면 뭐 이런 거 필요 없겠지만 학위가 없으신 분들은 나 중학교 졸업했다, 초등학교 졸업했다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가서 해갖고 들어가는 거죠. 뭐 굉장히 많네요. 이런 서류가. 이거 뭐야? 취업 지원 대상자 증명 이런 거 있고 검정고시 합격 증명도 있고 저것도 있을 텐데 뭐더라? 국가유공자 가족 뭐 이런 거 있죠. 국가유공자 유족 확인, 국가유공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등록하는 것도 있고. 유족은 아닌데 저는 유족이 아니죠.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 이건 본인이 해야 되겠지, 그렇지? 뭐 국가유공자에 관련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네, 그렇죠? 대학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 우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야. 그러면 자녀는 168학점까지 면제를 받거든요. 의대를 졸업할 수 있게끔, 졸업할 때까지. 그러면 이제 내가 우리 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야 그럼 땡이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국가유공자 같으면 자녀가 그 혜택을 받아요. 본인은 계속 평생 대학을 뭐 100번도 다닐 수가 있고, 예. 그럼 이제 그런 걸 해가지고 신청을 해야지. 이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뭐 서류가 있대. 보훈지청에다가 하고, 뭐 처리를 하고, 이렇게.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직접 들어가서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예. 그러면 이게 뭐야?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대네요? 그럼 신청하기 버튼 누르면 어떻게 돼? 신청하기 누르면 또 쩌르륵 나오겠지, 이렇게. 여기에 국가유공자 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수업료 기성회비 면제 해가지고 민원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에 대한 관련된 자료가 쫙 나오겠지, 그렇죠? 왜냐면 제가 아니면 제 부모가 국가유공자면 제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제 프린터로 인쇄해서 뭐 학교에다 갖다 주면 등록금 면제 받는 거지. 그런 서류들이 이런 게 다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숙제예요. 이것도 숙제라고. 가입하시는 거. 그런데 난 공인인증서가 없어요 하시는 분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공인인증서 두 가지예요. 그냥 은행에서 그 온라인 입출금을 한다든지 하기 위한 공인인증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돈을 내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게 있어요. 4,400원을 내고. 예.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체국 가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그 발급 비용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체국은요. 그럼 우체국에 가서 나 그 인터넷 뱅킹을 할게요. 그러면 뭐 아이디는 뭐예요? 패스워드는 뭐로 할까요? 뭐 어떻게 하고 기록을 하라 그래요. 이제 그렇게 서류를 거기다 제출을 하면 프린터로 찍어서 주거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업무가 끝났으니까 월요일날 아침에 가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3일 이내인가 5일 이내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마무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시 은행 가서 또 다시 신청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인터넷 뱅킹 인증을 해가지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 공인인증서를 국민은행에도 쓰고 싶잖아요. 그럼 국민은행에 가서 인터넷 뱅킹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돼. 농협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서류를 발급받으면 우체국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있으니까 그걸 대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공인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을 필요는 없는 거고. 근데 이걸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뭔 소리인지 헷갈려. 해보신 분들은 맞아 내가 예전에 해봤으니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건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난 인터넷 뱅킹을 안 할 겁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인터넷 뱅킹 신청을 해서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민원24에 회원가입만 하시고, 나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요 하시는 분은 회원가입하시고 나서 공인인증서를 거기다 등록하시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으면 차후에 뭐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집에 있는 프린터기로 인쇄를 해버리면 되잖아. 근데 그때 가서 해볼까? 맞아, 그때 뭐 배운 것 같은데 할까? 그러면 아차, 공인인증서도 없지. 그럼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필요하실 것 같으면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좋죠.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거 있잖아요. 가족관계 증명서. 이거는 민원24에 없어요. 여기는 없더라고. 자, 잠깐만. 제가 로그인을 해갖고 아까 이정민님하고 나왔는데 반드시 로그아웃을 하고 나오셔야 돼. 그냥 제가 이렇게 확 닫아버리면, 얘를 닫아버리면 자동 로그아웃이 돼요. 그런데 국민은행이나 제일은행이나 농협이나 이런 신한은행에 가서 인터넷 뱅킹을 했는데 로그아웃을 안 하고 얘를 그냥 확 닫아버리잖아요. 그럼 다음에 내가 뭐 송금을 한다든지 이체를 한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따져요. 저번에 로그아웃을 안 하고 그냥 나가셨죠? 그러니까 당신 이정민이 맞는가 다시 확인할게요 하고 뭐 이상을 또 물어요. 2차로.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 확인도 받아야 되지만 집으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또 이거를 해요. 거기 집 전화가 등록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갖고 본인인지 아닌지를 또 확인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돼요. 저도 아니 은행 홈페이지에서 로그아웃을 안 하고 그냥 닫아버리면 다음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내가 급해가지고 뭐 업무를 해야 되는데 뭐 따지는 게 또 하나 생긴다고. 저도 몰랐는데 저번에 보니까는 제가 그냥 닫았나 봐요. 그랬더니 뭐 송금할 일이 급한데 그냥 안 해주는 거야. 뭐 본인 확인하는 절차가 또 있다는 거야. 그 이유는 즉슨 저번에 로그아웃을 안 하고 그냥 나갔다는 거야. 그 어떻게 안 했다는데. 그래갖고 그거 하다 보니까는 또 늦어졌잖아. 막 정신 없으니까. 그래갖고 저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빨리 안 보내주느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렇다고 상황을 얘기해봤자 욕먹을 소리 있는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가 버렸지 뭐 어떻게. 잘못한 거니까 제가. 그래서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특히 금융권에 이런 데서는 반드시 로그아웃 하고 나오셔야 돼요.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개인정보가 중요하잖아. 그리고 어떤 거는요 닫으면 로그아웃이 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도 있어요. 어느 사이트들은.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자, 아까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썼더니 여기 나왔다.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클릭해 보시면 가족관계 증명서 해가지고 여기 대법원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딱 있네. 여기 이렇게 제가 가족관계라고만 검색해 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가족관계 증명서 해갖고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대법원에 클릭하시면 전장 여기 이렇게 어우 뭔 설치하는 게 이렇게 많대? 뭐는 또 설치돼 있대네. 그럼 또 설치해야지 뭐. 왜? 내 개인정보 때문에. 그리고요 제가 인터넷상에서 제가 이제 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쓰고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저쪽에 있는 놈이 해커가 제 정보를 빼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방지하는 프로그램이 깔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터넷 뱅킹에서 보안인증서 비밀번호 입력하고 이체 비밀번호 입력하는 거를 저기 있는 누군가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 위험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까는 거니까 한 번쯤만 해놓으시면 되죠. 한 번쯤만. 그래서 이제 여기 대법원에 들어가서 이제 뭐 설치 완료됐다고 나오고 오케이. 뭐 또 허용하라고 돼 있으니까 허용해주고, 화면에 뭐라고 허용하세요 그러면 허용해야 되고, 설치하세요 그러면 설치해야 되고, 방법이 없어요. 잠깐만. 뭘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려 봐야죠. 오케이. 이제 넘어가는 것 같다. 급한 마음을 갖고 하면 안 돼. 허둥지둥 막 그렇게 돼요. 이렇게 대한민국 법원에 들어가면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건 뭔지 아시죠? 근데 가족관계 증명서가 가봤더니 저를 기준으로 받을 건지 저의 자녀를 기준으로 받을 건지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기준으로 받으면 제 부모가 누구고 제 자녀가 누구고, 그리고 우리 애들 이름으로 받으면
애 부모가 누구고 애 자녀가 누구고. 결혼을 안 했으면 자녀가 없겠고, 저는 이제 위에 부모가 계시고 아래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대를 인쇄하는 거지. 3대를. 나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호적 등초본이 없어졌잖아요. 호적이 없어졌잖아요. 호적 등본이 없어졌잖아요. 가족관계 증명 이거로 대체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여기에 이건 뭐야? 휴대폰 인증서 서비스 게시도 있다네. 그러면 인증서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보안인증서 대신에 인터넷으로 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그럼 핸드폰으로 띡띡띡띡 문자가 와. 내 신분을 확인해가지고 그걸 대신해서 입력하는 건가 봐요. 자, 보세요. 요거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 누르면 뭐 제적부도 있고 필요한 거 있으면 클릭하면 되겠지. 자, 이름 집어넣고 주민등록번호 집어넣고. 제가 로그인을 안 했죠? 로그인을 하면 되겠지. 로그인을 하면 되는데 여긴 로그인 화면이 안 보이는데 여기다 제 이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동의합니다 하고 동의합니다 하고 조회 누르면 이정민 맞네 안 맞네 하고 나오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본인 확인하는 게 있겠지. 공인인증서를 뭐 입력하세요라고 하면 되고, 핸드폰으로 본인 확인하라고 하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절차를 거쳐 나가면 인쇄 되겠지 뭐. 세밀한 건 제가 안 할게요. 예. 여기 또 제 개인정보가 보여지잖아.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증명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책을 한번 볼게요. 14페이지 가보면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해서 로그인을 하면 되고, 그 로그인을 한 번을 하고 나서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하면 그냥 공인인증서로 직접 로그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입만 해놓으면 돼요? 네? 공인증명까지 해놔야 되나? 예,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공인인증서는 언제라도 발급받으셔갖고 아까 그 민원.go.kr에 들어가서 로그인 하시고 나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돼요. 언제든지. 해놔야 돼요. 그까지. 해놓으시면 편하다는 거지. 나중에 쓰이고. 왜냐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발급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해놔야 편하겠지. 공인증명까지 아주 해놔야 돼요. 그러면 편하죠. 그러면 은행에 동사무소 안 가고도 낮에야 그냥 휙 갔다 오면 되지만 근무 시간 끝나고 저녁에 9시 10시 됐는데 필요하면 못 가잖아요. 당장에 아침에 학교 가야 되고 출근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러면 회사나 어디 가서 근처에 있는 동사무소에 가서 신분증만 보여주면 주민등록번호는 바로 발급해줘요. 어느 동네 외국에 가면 안 되겠지만 내가 서울 사람이지만 인천에 가도 되고 부산에 가도 되고 대구에 가서 아무 동사무소 가면 바로 해주는데, 학생 같으면 또 학교 들어가면 또 못 나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줘야지 우리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사이트가 있어. 금융. 자, 14페이지 보면 국민은행 홈페이지라는 곳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게 있네. 그렇죠? 자, 근데 보세요. KB스타가 국민은행인가 그래요. kbstar.com인가? 이제 국민은행인데, 하도 국민은행을 다니니까 이제 국민은행 홈페이지 주소는 외웠어요. 근데 잘 보시면은요, 요 상단에 자세히 보세요. 요 상단에 색깔이 녹색으로 되어 있죠. 자, 지금 여기 보니까 뭐라 하냐면 자동화기기 장기 미사용 계좌 인출한도 하향 조정이래요. 여러분 이제 통장을 발급받았는데 통장에 이제 계좌 정리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오랫동안 안 하면 이제 인터넷 자동화기기에 가서 내가 돈을 좀 찾으려 그래. 200만원 찾으려 그래. 근데 안 돼. 하루에 70만원밖에 못 찾아. 근데 여기 지금 일일 인출한 동안 70만원을 하향 조정한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인터넷 그 카드 기기에 들어가서 통장 정리도 하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다 나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안카드 있잖아요. 보안카드를 다 입력하라고 35개 전체를 입력하라고 하는 건 절대로 없어요. 예. 그 뭐더라? 백년 손님인가 그 사위들 처가집에 가서 이렇게 하는 얘기 있는데 거기 후포리인가 거기 할매한테 전화 왔죠. 그 이상한 전화 왔잖아요. 뭐 계좌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 다음에 못 봤어요. 그 보다가 이게 잠이 들어가지고 못 봤는데 해결됐나요 그거? 아 일부러? 아 어머니 당할까봐 그 PD가 그렇겠지. 어쩌면 알고 그렇게지는 않았겠지. 예,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아나운서들 있잖아요. 방송국 직원들한테 그거를 했는데 개인정보를 술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었어요. 예전에. 그리고 심각한 거는요.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스마트폰에 이런 것도 오죠. 뭐 청첩장이 왔습니다. 눌러보세요.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청첩장 어떻게 보내는지 아세요? 어느 날 갑자기 문자가 왔는데 결혼합니다. 청첩장 눌러주세요. 그러면 어떤 놈이 결혼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눌러볼 겁니까? 눌러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어디 건방지게 문자를 보내는데 저 결혼합니다. 누군지도 안 알려주고 결혼합니다라 그래? 그런 놈이 어디 있어 세상에.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나 결혼한다 라고 아무데나 툭 내미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잘못된 교육이잖아.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제가 그 홈페이지를 제가 쭉 알고 있는데, 여기 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합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저는 이정민이고, 신랑은 이정민이고, 신부는 홍길순인데, 이번에 결혼합니다. 와주세요. 하고 청첩을 보낼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어떻게 보내는지. 초대장. 청첩이잖아요. 결혼 청첩. 대부분 문자가 이렇게 가요. 신랑 누구, 신부 누구. 신랑 누구, 신부 누구.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사진이든지 여기 이렇게. 제가 클릭해볼까요? 이렇게. 클릭해보면 여기에 아름다운 사람 두 사람이 결혼합니다라고 하면 사진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여기 신랑 이름이 누구고 신부 이름이 뭔지 알려줘야 돼요. 그래, 김회장집 애들이구나 하고 알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결혼합니다. 자세한 거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그런 건방진 놈이 세상에 어딨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아는 사람인가? 눌러볼까? 하고 눌러본단 말이야. 눌러봤더니 아무런 일이 없네. 아무것도 안 나와. 에이 뭐야. 그런데 이루어졌어요. 뭔가. 이 안에 뭔가가 확 깔렸어. 이 안에 뭐 깔렸어. 뭐가 깔렸느냐? 해킹 프로그램이 깔린 거야.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얘기하잖아. 이렇게. 그럼 거기에 마이크를 통해서 저놈한테 다 가. 그리고 카메라가 작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현재는. 근데 지가 다 찍어. 그래서 화장실 가서 샤워하다가 멋있는데 하고 있을 수 있잖아. 볼일 보면서 물 내리는 소리까지 그게 다 동영상으로 앞뒤 카메라에 의해서 다 가. 그리고 내가 여기서 막 문자 보내고 막 하잖아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저쪽에 다 가. 그 KBS에서 실험을 했었어요. 아나운서, 기자, PD 한테 무작위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다 눌러보더라 이거야. 그랬더니 별것도 아니네 하고 넘어간 건데 그 다음날 당신 어제 뭐 했지 쭉 얘기해 주니까 이 사람이 기절을 하죠. 기적초풍을 하는 거야.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아 이거야. 그래갖고 이제 사실대로 얘기를 한 거죠. 그 해커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한번 해봐라 그래갖고 했더니 거의 한 30-40%가 당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백년손님도 그것 때문에 이제 일부러 한 것 같기도 한데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정체불명의 거는 절대로 건들면 안 돼. 자, 이거 보안 카드를 다 입력하라는 건 절대로 없어요. 또 하나, 제대로 된 사이트는요 국민은행이라든지
농협이든지 하는데 자세히 보세요. 여기 어떻게 색깔이 돼 있나. 제 거는 하얀색이죠? 제 홈페이지는. 근데 금융권은 녹색이에요. 내가 인터넷 뱅킹을 하려고 금융권에 들어갔더니 얘가 녹색이 아니야. 그러면 거짓말이야. 하물며 공공기관도 녹색으로 나오는 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죠. 응? 금융권에 은행이나 이런데 하얀색으로 나온 거는 가짜라고. 파란색? 그러니까 이 녹색이 그 계통 같은데, 그거 같은데, 그 얘기를. 근데 파란 거하고 녹색은 좀 구별이 될 텐데요. 근데 파란색은 아니고 녹색으로 나와야 돼, 녹색으로. 이게 안전한 거예요. 기업은행이든 농협이든 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은행이든 다 이렇게. 자, 우리뱅크 한번 들어가 볼까? 우리뱅크. 여기가 우리은행 나오죠, 지금 우리은행. 우리은행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녹색이죠? 클릭하면 흰색이지만, 파랗게 흰색이지만, 녹색으로 나오잖아요. 어? 기업은행? 어디까지 한번 해놔 볼까요? 예. 자, 기업은행이 이제, 여기 기업은행이죠? IBK 기업은행. 자, 하얀색이네, 하얀색. 파란색이, 녹색이 안 나오죠? 오라? 그럼 기업은행 하지 마. 잘못된 거예요. 기업은행 하지 마세요.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 다 녹색으로 나온단 말이야. 기업은행은 얘기해야지. 예. 근데 제가 여기다가 로그인을 하려고 그러면은 공인인증서 뭐 하고 이제 기업 인터넷 뱅킹을 하려고 그러면 잠깐만 뭐를 설치하라 그러겠지. 얘도 뭔가 설치하라 그랬지. 이런 거 설치하고 나면 녹색으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저는 기업은행을 거래를 안 하니까 모르겠고 국민은행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녹색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로그인 하시면 되는데 예. 가짜는 국민은행이 그 문자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해보니까 거의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상단에 주소창에 지금 정답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진짜인데요. 진짜는요, 또 여기 S자가 하나 붙어요. 이 공공기관이나 이런 그 금융권에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이트들은요, HTTP가 아니라 HTTPS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근데 저는 S를 못 붙여요. 제 홈페이지는 S를 붙일 수가 없어요. 이건 인증을 받아야 돼요. 가서. 저는 인증받을 일이 없잖아요. 제가 뭐 개인정보 입력받는 것도 없는 거고. 저는 이제 S자가 없는 거고. S자가 없어도 국민은행은 가요. 자, 보세요. 제가 이걸 복사해서 붙이잖아요. 이렇게. S자 없잖아요. 엔터를 딱 치면 다시 S자가 붙어요. 알아서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잖아요. 이게 진짜인데 가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돼 있어. 가짜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가짜는 또 뭐였냐면요. KKB 스타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뭔가 조금씩 달라. 근데 갔는데 똑같이 생겼어. 근데 클릭하면 예금 조회고 계좌 이체고 빠른 조회잖아요. 클릭하면 아무것도 안 돼. 이거 누르면 뭐가 창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창이 열리는데 안 된다고. 가짜는. 그럼 뭐만 되느냐? 로그인만 돼. 로그인만. 여기 로그인 있잖아요. 로그인 이거. 여기 로그인. 이거만 돼. 눌러가지고 공인인증서 여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입력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뭐뭐 쓰고 이렇게 로그인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로그인을 누르면 뭐라고 뜨느냐? 가짜다 진짜다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통신상에 문제가 있어서 잠시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느냐면 아이디를 다시 확인을 바랍니다. 이렇게 뜨면서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라 그래요. 그리고 카드 번호 입력하라 그러고
카드 비밀번호 넣으라 그러고 별걸 다 물어봐. 그 지가 왜 물어봐? 카드는 국민카드사에 따로 있고 국민은행은 계좌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 물어봐. 그럼 또 모르는 사람은 또 다 알려주지. 그럼 입력하는 대로 고스란히 저쪽으로 가는 거야. 그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눈 뜨고 획 코 빼는 거지. 아, 코가 아니야. 목을 베가는 거지. 뭐.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막 동시다발적으로 묻는다 그러면 그거는 거짓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문자 중에 그런 거 받으셨나 몰라요. 이번 달 무슨 뭐 스마트폰에서 뭐 결제가 얼마가 이루어졌습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걸 받은 적이 있어요. 뭐 갑자기 문자가 뛰고 왔는데 인터넷상에서 뭐 29만 3천 원을 결제하셨습니다. 이렇게 딱 떠요. 뭐 결제한 적이 없는데 밑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눌러본단 말이야. 거기 뭐 결제됐다고 나오는데 그 뭐냐고, 그럼 이름이 뭐냐고 물어요. 근데 나 이정민입니다. 그랬더니 잠깐만요. 그랬더니 제 옛날 번호가 019였거든요. 이 번호가 어쩌고 저쩌고 이 번호 맞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거 빠나 그랬지. 좀 011인데 010으로 바뀌었는데 옛날 번호를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아리송하다고 이제 일단 생각을 하고, 그럼 맞습니다. 그랬어요. 했더니 물건 구매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안 했다고 했더니 그러면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했더니 문자가 왔어. 핸드폰 끊지 말고 기다리세요. 했더니 문자가 왔어. 거기 인증번호 있으면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인증번호에 뭐라고 뜨냐면 요 인증번호를 거치면 결제가 됩니다라고 뜨더라고. 근데 이거 인증번호 알려주면 결제된다고 뜨는데 뭐예요? 했더니 아, 문자가 잘못 간 거고 번호만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 번호 알려주시면 실제로 인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낚시 미끼를 던져놓고 겁이나 이상하니까 그러면 여기 번호 나왔네요. 그 번호 알려주면 취소 처리해준다고 하니까. 근데 취소 처리가 아니라 실제로 알려주면 그때 그냥 결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빼도 박도 못해요. 내가 알려줬잖아. 좀 이따 다시 확인할게요. 했더니 뭐 그러세요. 그러더라고 또. 그래서 SK텔레콤 통신을 쓰니까 통신사로 전화를 했죠. 저 소액 결제된 거 있습니까? 했더니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뭐 소액 결제 때문에 안 그래도 문의 전화가 많이 온대요. 최근에. 근데 어디 전화번호를 제가 얘기했더니 아, 거기는 사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나 봐요. 여러분 소액 결제는 뭔지 아시죠? 스마트폰 가지고 적은 금액을 결제할 때 쓰는 서비스가 소액 결제인데 이 소액 결제는 인증번호가 발급받으면 바로 소액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핸드폰 요금에 나오는데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통신사 있죠? 통신사로 전화를 거세요. 뭐 114로 누르면 돼. 핸드폰에서 114 누르고 통화 누르면 통신사 헬프데스크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상담사하고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액 결제 멈춰주세요. 그러면 돼. 소액 결제 안 되게끔. 그러면 아무리 저쪽에서 인증번호를 보내줘도 결제가 안 돼요. 인증번호 여기 찍어도 결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 본인이 정작 소액 결제를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급할 때. 그때는 다시 통신사에다 전화를 걸어서 내가 누구다라는 걸 확인하고 인증을 풀어야 돼요. 그거를. 소액 결제를 풀고 소액 결제를 하고 나서 다시 전화 걸어갖고 막아달라고 또 해줘야 돼. 그래서 미성년자애들은, 청소년들은 부모 명의로 바로 해버릴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꼬맹이가 고등학생이니까 소액 결제 못하게 막아달라 그랬죠. 왜냐면 꼬맹이들은 핸드폰 게임 하다 보면 소액 결제를 막 하거든. 이거 다 막아놨고. 큰애들이야 뭐 성인들은 알아서 할 거고 어차피 지요금 나가니까. 근데 혹시나 내가 알아서 눌러서 요금 나가는 거라면 할 수 없지만 제3자에 의해서 농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만 여러분이 커버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국세청에 들어가서 뭐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국세청이나 금융권이나 아까 민원 사이트들은 다 개인 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금 꺼내놓고 막 보여드릴 수가 없다라는 점 양해해 주시고, 국세청에는 혹시 여러분 세금 내세요? 종합소득세,
뭐 부가가치세 이런 세금을 내시는 분들은 인터넷상에서 신청을 했고 인터넷상에서 처리하면 2만 원 정도 할인해 줘요. 2만 원.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해야 되는데 부가가치세 자진 신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터넷상에서 제가 이제 뭐 기록하고 뭐 판매가 있었고 뭐 주실이 있었고 입력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만 원을 빼줘요. 2만 원을 고생했다고. 그 2만 원이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복잡해요. 뭐 서류 입력하는 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세무서에 갔어요. 새벽같이 가서 줄 서가지고 딱 자리 잡으면 이제 거기 직원하고 제 신상을 알려주면은 다 등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얼마입니다 하고 뭐 환급 받습니다. 세금 내세요라고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근데 급하면 또 세무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작년서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인터넷으로 했어요. 눈여겨 잘 봐가지고 봤다가 뭐 이제 소득 지출로 나가는 금액들이 있단 말이야. 자녀 이제 만 20세 이하 되는 자녀 공제받죠. 1인당 150만 원 공제받고 2명 이상이 되면은 또 뭐 한 명이면 150만 원, 2명이면 300만 원인데 2명 이상이면 150만 원 또 공제해주고 그다음에 뭐더라 국민연금 내는 거 있죠. 국민연금 1년 동안 내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전체 공제받고 그 다음에 노란 우산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자영업자들 하는 거. 그 납부한 금액은 1년에 어느 금액까지 또 공제를 받고 또 배우자 공제받고 그래서 공제를 받은 나머지 또 건강보험료 납부한 거 뭐 이런 거 따지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소득 입력하고 뭐 지출 입력하고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세 얼마라고 이제 나오죠. 그럼 이제 인터넷상에서 바로바로 해가지고 거기서 찍어가지고 은행 가서 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지로로 바로 내도 되고 그렇게 미성년자 있으면 50만 원 한 번에 돼요. 어느 거?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응. 50만 원 5월달에 한 번에 준다고. 아 그거 저거죠? 그 무슨 뭐 교육 장려금인가 나오는 거예요. 5월달에 50만 원씩. 다 주는 거래요? 네, 다 주는 거예요. 소득세 낸 사람은 다 줘요. 네. 출석해야죠. 근로장려금 제도 확대 시행해갖고 자녀장려금 제도 도입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 개정돼가지고.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도입됐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4월 말 5월 초에 신청 안내문을 보내줄 건데 이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수급 요건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예, 확인해갖고 이제 국세청에 들어가서 자세한 거 확인해가지고 환급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서비스가 어쩐 일로 돈을 준다네 국가가. 불안스러운데 50만원 주고 확 또 많이 빼가는 거 아닌가 몰라. 예. 호주? 호주는 안 가봐서 제가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 그 미국의 화폐 단위가 뭔지 아시죠? 호주는 호주머니래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국세청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시듯이 뭐 장려금을 준다 그런 거를 다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국세청이든 어디든지 다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일반 우리 센터 같은 경우만 해도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IP 공인인증서라든지 아니면 또 아이핀 같은 거 있잖아. 이게 다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이정민인지 모르잖아. 핸드폰 내 명의로 안 돼 있는 사람은 또 해결이 안 되거든. 배우자 명의나 자녀 명의로 발급받아서 쓰시는 핸드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이 핸드폰은 내 게 아니니까 내가 이정민이다라고 근거를 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원 가입도 못해 이제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핸드폰이 내 명의가 아니면 자녀들한테 얘기를 해서 내 명의로 바꿔달라 얘기를 하세요. 요금은 네가 내고 명의만 내 거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명령으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가 이정민인지 홍길동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전자우편 보내고 받는 걸 할 건데 네이버를 하던 다음을 하던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런데 하시다 보면 구글 있잖아. 구글은 다 있어요. 여러분들. 난 구글은 해본 적이 없는데 스마트폰을 쓰시잖아. 스마트폰은 다 구글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나도 모르게 다 가입이 돼 있거든.
근데 그거를 비밀번호를 모르면 또 못 쓰니까 비밀번호 알아내는 방법도 해봐야 되고 해서 다음 시간에는 편지 보내고 받고 하는 거를 연결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을 컴퓨터랑 연결해서 하는 방법도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